미트 롬니 연방 상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패밀리 시큐리티 법안은 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350, 6에서 17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25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부양금 액수는 $1,250입니다. 신규 부양금을 100% 받으려면 연소득이 $200만, 부부는 $400만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도 부양금을 받지만 소득이 $1,000를 넘을 때마다 부양금은 $50씩 감소하게 됩니다. 법안은 또 부양금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향후 법안 조정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부양금은 일시불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민주당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아톰 데이터 솔루션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전국 주택압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뉴저지주 내 792가구 중 1가구가 경매 처분되거나 은행 압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2%, 2021년 4분기 대비 59% 증가한 수치로 전국 1위인 일리노이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압류주택은 총 78,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2021년 4분기 대비 39%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압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역별로 보면 시카고 지역이 3,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시, LA, 휴스턴, 필라델피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릭 샤가 아톰 데이터 솔루션 부사장은 최근 압류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공한 주택 압류 유예 프로그램을 제정하기 전 마지막 분기인 2020년 1분기에 비해 약 57%인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올 2분기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3일 아담스 시장은 브루클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빠르고 안전한 뉴욕시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 버스 전용 도로 및 차로, 자전거 전용 차로, 보행자 인프라 확대에 향후 5년간 $9억 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을 2022-2023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9억 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추진하는 뉴욕시 스트리트 플랜 속에는 뉴욕시 전역에 250마일의 자전거 전용차로, 150마일의 버스 전용차로를 5년에 걸쳐 추가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해당 차로들은 보호벽을 설치해 일반 차로와 분리해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들에게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아담스 시장은 이중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노던 블러바드 선상 41가에서 허니웰 스트리트, 맨해튼 60가 선상 1에비뉴에서 요크 에비뉴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 차로를 포함한 5곳의 보호벽 설치가 202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너무나 많은 뉴요커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도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투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비전 제로 프로젝트 도입 후 7년 연속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속 차량이 증가하고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원상복귀됐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가구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00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IRS는 지난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1억 2,250만 가구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7,829만 가구가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2,426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3,103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가구당 환급액 2,870달러보다 8% 늘어난 것입니다. IRS는 종이 서류로 세금 보고를 제출했거나 세금 보고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재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팬데믹 직후 1년간 노숙자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팬데믹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노숙자 1,988명이 숨져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56%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이유로는 마약 등 약물 과다 복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심장질환과 코로나19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국은 의료 체계가 코로나 방역에 집중되면서 노숙자들의 정신건강과 질병 치료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구하기 어려웠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해 이번 주부터 미 전역 2만여 약국에서 처방전만 있으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코로나 감염 초기에 복용하면 중증, 사망 위험을 89%나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지난해 말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일반 감염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 감염 초기 5일 안에 복용해야 하는데 1세트 가격이 $530로 책정됐습니다.